민경은 도시의 숨겨진 장소를 탐험하며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는 대학생이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낡고 잊은 것들의 슬픔을 담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의 기록자들이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는데 그곳은 버려진 건물의 잔해와 미스터리한 장소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조금은 위험한 곳이었다. 어느 날 민경은 커뮤니티 내에서 금기시되던 하나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다. 바로 사냥의 밤이란 이름의 은밀한 게시판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단순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정한 퍼즐을 풀어야만 비로소 자신을 내어주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무언가를 사냥하게 된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 게시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들마저 묘한 쇠락의 기운을 풍겼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민경은 시름을 전폐하고 며칠 밤낮으로 퍼즐에 매달렸다. 잠들면 귓가에 알 수 없는 멜로디가 들리고 꿈에서는 어두운 공간이 그녀를 향해 속삭이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암호를 해투쓸 때 컴퓨터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하며 섬뜩한 메시지를 띄웠다. Welcome to the hunt, 민기영. 이제 당신은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의 일부가 됩니다. 화면이 바뀌자 텅 비어 있어야 할 게시판에는 수많은 이름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사냥꾼 명단이라는 제목은 이제 빛바랜 핏빛을 보였다. 가장 최근 명단에는 뒷지수 2024년 6월 15일 성공, 그리고 그 아래 민경의 이름이 선명하게 자동으로 생성되었다. 하여합니다. 민경 사냥꾼님.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당신의 사냥이 될 것입니다. 사냥의 밤 게시판의 첫 글은 간단한 공지사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저주와도 똑같다. 진정한 사냥꾼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만끽해야 합니다. 다정,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당신의 사냥을 시작하세요. 사냥의 대상은 당신이 스스로 외면하고 묻어둔 가장 추악한 공포입니다.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기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지막 흔적이 될 테니. 민경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롤플레잉 게임이거나 폐건물 탐험 동호회 활동이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가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발버둥 쳤다. 그녀는 그날 밤 10년 전 폐쇄된 늘푸른 어린이 병원을 사냥터로 정했다. 어릴 적 방문했던 그곳이 몇 년 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병원의 환자복들이 희미하게 아른거리는 듯한 섬뜩한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정이 되자 병원 주변의 공기는 기괴할 정도로 무거웠다. 민경은 병원 뒷문을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복도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넘어선 말라붙은 피비린내와 습기 찬 흙냄새가 진동했다.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달빛은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움직이는 형체들을 길게 늘어뜨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는 대신 휴대전화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비명처럼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러다 2층으로 올라선 순간 그녀는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희미하고 왜곡된 작은 아이의 형체였다. 민경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이내 누군가 놓아둔 이용이건이 생각하며 다가갔다. 하지만 그 형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스며들 듯 복도 구석으로 스르륵 사라졌다. 그 아리에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만 남기고 그때부터 기묘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 병실로 들어서자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낡은 이영의 눈이 민경을 따라 움직이며 속삭이는 것 같았다. 다른 병실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넘어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민경은 자신의 이성을 붙잡으려 했었다. 그건 다 착각이야. 바람 소리일 거야. 내가 지쳐서.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들어선 병실 벽에 낡은 그림 하나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진이의 그림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눈은 그림이 아니라 찢어진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구멍에서 그녀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확히 등 뒤에서 귓가에 대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숨바꼭질할래? 언니가 찾을 때까지 숨을 거야, 영원히. 민경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넘어 피부가 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숨을 멈춘 채 뒤를 돌아보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뛰쳐나오려 했지만 복도 끝에 서 있는 아이의 형체를 보고 멈춰섰다. 아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는 듯했다. 그 미소가 그녀가 어릴 적 거울 속에서 본 가장 낯선 자신의 얼굴 같다. 잡으러 와. 언니 차례야, 영원히. 민경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모든 것이 사냥의 밤의 일종 행사일 것이라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다른 멤버들이 미리 준비해둔 함정일 거라고.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가장 급식한 곳에 있는 원장실로 향했다. 어둠이 그녀를 조롱하며 이끄는 듯했다. 원장실 낡은 책상에는 전원이 켜진 노트북 한 대가 누워있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사냥꾼 명단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 새로운 이름 하나 다 추가되어 있었다. 김민경, 2025년 8월 21일 사냥당함. 그 옆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냥의 성공함. 이 문구가 지워지고 사냥당함이라고 뜨는 것을 보며 민경은 사냥에 성공했다는 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아니, 궁금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녀의 온몸이 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마우스 포인터가 저절로 움직이더니 사냥꾼 명단이라는 제목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검은 잉크가 번지듯 제목이 변했다. 사냥당한 사냥꾼 명단.
민경은 경악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았다. 사냥에 성공한 자는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고 사냥꾼의 영혼을 얻어 영원한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새로운 사냥꾼을 부르죠. 그 순간 민경은 자신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 커뮤니티의 행사가 아니라 숨쉬는 현실, 자신을 잠식하는 악몽이었음을 깨달았다. 사냥꾼들은 영원히 이 건물에 갇혀 다음 사냥꾼을 기다리는 피해 굶주린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중 하나였다. 그때 원장실 문이 마치 시체처럼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어린아이의 형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손을 흔들며 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민경 자신의 목소리 같다. 이제 우리랑 영원히 놀자. 언니도 이제 우리가 되자. 민경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나온 것은 쉰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는 그녀와 똑같은 옷을 입은 흐릿한 형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경은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 자신의 가장 깊은 공포를 보았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이 그녀를 환영하는 것처럼, 아니, 그녀를 흡수하려는 것처럼. 밤의 이야기꾼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